자, 그 다음은 OECD에서 최근 9월 달에 발표했었던 OECD가 한국의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정책 권고사항을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기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빨리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뭐 보험료율은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지금 적은 보험료율을 내고 있고 OECD 대다수가 65세 이상까지 의무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59세까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좀 맞지 않고요. 뭐 공적연금 제도 간 그 기준 일원화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딱 4개 국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한국만 요 연금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렇게 특수직역 연금하고 국민연금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다 대개는 일원화가 되어 있고 일본도 2015년에 최근에 통합을 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제도 간 일원화를 제도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불평등이 이게 이 연금은 많이 받고 여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도록 제도 간 정합성을 일단은 맞추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기준소득 월액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최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기여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조세 지원을 통한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 확보인데 이게 우리 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 뭐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비싼 제도다라고 하는 평가를 OECD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평가를 하고 연금 미가입 그 사업자 그러니까 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금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감액 부분인데요. 감액은 OECD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감액을 실시는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연금 특히나 100만 원 초과 소득 플러스 1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은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 소득액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빈곤을 벗어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소득 기준 플러스 100만 원 정도에 한 5만 원씩은 돼가는 그것부터라도 일단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난 국시에서 간사하셨던 김성주 의원님도 법안을 내놓으셨고 최영 의원님도 법안을 내놓으셨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금공단이나 좀 목적을 적극적으로 해서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부 같이 의견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어차피 연금개혁 특위가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할 때 저 지금 OECD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제도가 같이 들어가서 굴러가야지만이 이게 정확성이 또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왜곡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논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OECD의 그 권고 내용을 보면 세 부분 정도인데 하나가 공적연금과 관련한 권고사항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기금 운영 관련 거버넌스라든지 투자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권고사항이 있고 하나가 사적연금 부분 세 가지인데요. 김태현 이사장께 제가 정책 권고사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금 운영 거버넌스 투자 정책하고 위험 관리 부분에 보면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과 평가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좀 검토해라. 저도 맞습니다. 아주 깊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적극적인 주주권의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물적 분할과 관련한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만약 여러분들이 넣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 놓은 것이었으면 그 물적 분할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그냥 반대표만 행사하고 그만뒀겠는가. 내 전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제 기금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그리고 그 수탁자로서 연금공단에 무한한 책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운영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정확하게 느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소액 주주들과 또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부분이 이제 그 사적연금 관련해서 사적연금 중에 저는 뭐 개인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퇴직금일 때는 노동부의 소관 사업일 수 있으나 퇴직연금이 되는 순간 이게 노후연금이 됩니다. 노후소득보장
가난한 노후를 보내지 않게 하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뭐 퇴직연금을 디폴트도 지금 적용하기도 하긴 합니다만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가슴 아픈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작게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계란바구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제 부처를 좀 떠나서 복지부와 노동부와 기재부가 함께 이 퇴직연금과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노후 소득으로 보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가 적정하게 역할을 좀 해줘야지만이 이 연금과 관련한 국민연금과 관련한 부분도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여기 복지부에 지금 연금정책국장도 나와 계신데 같이 범부처와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계획도 저도, 좀 잡으셔서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저희가 무슨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필요하다면 그래서 퇴직연금을 뭐 어떤 기업이나 노동자가 나는 내 퇴직연금을 예를 들어서 그냥 국민연금에다가 맡겨서 관리를 하게 해. 왜냐면 국민연금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놓을 필요도 있지 않나.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좀 방안을 퇴직연금도 연금으로서 노후연금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